여기 아프리카의 지도가 보입니다. 남쪽을 보니 무성한 초목이 보이네요. 그러나 북쪽으로 가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많은 국가가 인접해 있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막으로 끝없는 모래 언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전체 면적은 900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90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그러나 이 광활한 사막이 수천 년 전만 해도 무성한 숲으로 덮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하라 사막 아래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하라는 서쪽으로는 대서양, 동쪽으로는 홍해, 북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사해지대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대한 사막에는 무려 11개의 국가들이 속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모래 언덕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이 언덕들은 거의 183m나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래 언덕들은 사하라 전체로 보면 약 15% 정도밖에 안 되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산, 고원, 평원, 소금지대, 분지 등 다양한 지역을 사하라에서 발견할 수 있죠. 열대우림 지역이었던 사하라가 어떻게 오늘날 가혹할 정도로 건조한 사막 지역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하라는 오랫동안 습기와 건조함이 반복되는 기간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 자전축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지역별로 태양 복사열이 대기를 관통하는 각도를 바꿉니다. 지구의 역사에서 반복적인 간격으로 서아프리카에 더 많은 태양 에너지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시기를 아프리카 습윤 기간이라고 부르며, 이 시기 북아프리카에는 훨씬 많은 비가 내립니다. 비가 더 많이 내릴수록 그 지역에는 더 많은 식물과 강, 호수가 생깁니다. 그러나 8000년에서 4500년 전 사이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습윤 기간에서 건기로의 변화가 이 자전축 변화보다 빨리 일어났고,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이 형성되었습니다. 고고학자인 데이비드 라이트는 사하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는 주로 퇴적물과 꽃가루 기록에서 얻은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 발생 시기에 따른 패턴을 발견했는데요. 데이비드 라이트가 연구를 지속했던 지역 인근의 언덕은 지옥 같은 여름 더위 때문에 이 지옥의 산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건조한 사막 지형에서 무려 고래의 뼈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발견된 뼈의 길이는 약 15m에 이르렀으며 이 척추는 통나무 굵기만큼 두꺼웠습니다. 고래의 생활 기록은 3700만 년 전 사하라와 이집트 북부 전체를 포함한 바다가 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질학자들은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모래 속의 고대 표본들은 진화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인 고래가 어떻게 고래가 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죽어있던 고래들로부터 찾아낸 단서 중 하나는 발의 존재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고래가 수백만 년 동안 바다로 들어와 네 발을 점차 잃어가는 육상 포유류였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오늘날 고래에 남아있는 뒷다리 뼈입니다. 고래가 헤엄칠 때 이 뒷다리는 전혀 필요가 없지만 아직 완전히 퇴화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화석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래의 발과 무릎뼈가 와이드 히탄이라는 지역에서 수백 개 이상 발견되면서 뒷다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이드 히탄에서 발견된 수백 개의 고래의 뼈들은 보존 상태도 뛰어났습니다. 카이로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이 계곡은 이제는 매년 약 14,000여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고래의 조상이 바다 근처에 살던 사슴이나 돼지와 같은 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약 5,500만 년 전 고래의 조상은
더 많은 시간을 물속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변 근처 죽은 물고기를 먹다가 점차 얕은 물에서 먹이를 찾고 이내 깊은 물까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에서도 사냥이 가능하도록 진화됐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래는 더 이상 바다에서 자신의 몸을 지탱할 필요가 없게 되자 몸집이 점점 커지고 척추는 늘어나고 갈비뼈는 넓어졌습니다. 계곡에서 발견된 화석 대부분은 두 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바실리오사우루스는 뱀장어와 비슷한 모습의 거대 생명체였습니다. 바실리오사우루스보다 작지만 근육층이 두꺼운 도르도는 현대의 고래와 더 유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르도의 이빨은 현대 고래와 같은 칼날 형태가 아닌 말뚝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중앙에서 75마리 이상의 고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래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발견될 수 있었는지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논란이 되는 미스터리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하라 사막이 이전에는 바다였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사라진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의 미스터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틀란티스가 사하라 사막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기 사하라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 미스터리한 지형이 아틀란티스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하라의 눈은 말 그대로 눈 모양을 하고 있는 지형입니다. 이 형태는 모리타니아의 사막에서부터 무려 4,000km 길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의 2배 이상입니다. 수세기 동안 단 몇몇 지역의 유목민 혹은 원주민만이 이 지형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눈의 크기가 너무나도 컸기에 하늘에서 보는 것이 아닌 이상 절대 알아차릴 수 없었는데요. 이 미스터리한 사하라의 눈은 1960년대에 재미니 우주비행사들에 의해 처음으로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이후 랜드셋이라는 위성이 추가로 사진을 촬영하고 사하라 눈의 크기, 높이, 그리고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처음에 사하라의 눈이 우주에서 온 물체가 이 표면에 충돌하여 만들어진 구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하라의 눈 내부를 자세하게 연구한 결과 운석 충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후 지질학자들은 사하라의 눈이 지질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기반 암층이 불규칙한 패턴으로 침식된 결과라는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형태는 적어도 1억 년 이상 된 암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구상의 생명체 출현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암석들에는 화성암과 먼지, 물, 모래 등 다양한 퇴적물들이 바람에 의해 눌리게 되면서 형성되는 퇴적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질학자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화성암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킴벌라이트, 카보네이트, 리올라이트 등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 화성암들은 중요한 연구 자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하라의 눈의 형성에 관한 또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유튜브 채널인 브라이트 인사이트에 따르면 서기 4세기에 플라톤이 언급한 반지 형태의 도시 유적은 아프리카 국가인 모리타니아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 도시가 사하라의 눈앞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처음으로 불가사의한 섬을 묘사하고 그 섬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부터 아틀란티스를 찾는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이트 인사이트 채널의 진행자 지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장소에서 아틀란티스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틀란티스는 바다 어딘가 대서양 또는 지중해의 심해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그는 사하라의 눈이 신화적인 도시 아틀란티스의 실제 위치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지미는 플라톤이 말한 아틀란티스의 정확한 크기와 모양 이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산이 보인다고 표현한 산을 위성 사진으로 명확히 볼 수 있으며 이 플라톤이 도시 주변을 흐른다고 표현한 고대강의 흔적을 아틀란티스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한낮과 밤의 불행에서 파괴되고 파도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적 기록은 약 11,500년 전 아틀란티스가 사라졌다고 주장된 시기에 지구가 재난에 가까운 기후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또한 지민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쓰나미의 흔적이 위성 사진에 나타났다고 제안했는데요. 이 사하라의 눈 위성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지역이 흐르는 물이나 쓰나미에 의해 휩쓸린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사하라 사막은 계속해서 미스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마리도 던져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지금까지 그 용도가 알려지지 않은 클레이튼 링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링들은 이집트의 사하라 사막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리학자이자 사막 탐험가인 클레이튼의 이름을 딴 클레이튼 링은 양쪽 끝이 열린 원뿔형 도자기 실린더입니다. 클레이튼 링은 그 링의 작은 구멍보다 약간 크지만 뚜껑으로는 맞지 않는 하나 이상의 구멍난 도자기 조각과 함께 발견됩니다. 일부는 세트로 맞춤 제작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전시품으로 사용된 것처럼 오래된 도자기 조각으로 재작업된 흔적이 보입니다. 이 특이한 물체들은 나일강 유역에서 생활하던 이집트인들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신 이집트의 첫 번째 왕조인 셰이크 무프타 문명의 다크라 오아시스에 거주하는 유목민들의 중요한 생활도구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클레이튼 링과 조각은 셰이크 무프타 문명의 주 사냥터와 목축 캠프 주변에서 무려 300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유목민들의 생활 반경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리입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이 물체를 만들어서 사막 깊숙한 곳까지 가서 숨겼을까요? 오늘날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신화 속의 도시 아틀란티스부터 현대 고래의 진화를 설명해주는 화석까지 황량하기만 한 줄 알았던 사하라 사막 아래에는 역사적이고 미스터리한 유물들이 아직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